안녕하세요. 일하며 육아하고 맨발 걷는 16맨입니다. 오늘로써 맨발 걷기 274일차. 오늘도 저는 노고산에 올라왔습니다. 현재 온도는 영상 4도. 1시간 전에 영하 1도였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확 잦아들면서 영상 4도로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순간 바람이 또 싹 부네요. 이 황토길의 온도는 한 영상 2도? 2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햇볕이 내려 쬐주는 곳은 상당히 따뜻해요. 거의 차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겨울철에 맨발 걷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은 맨발 걷기 하는 환경이 춥지만 상당히 양호합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여기서 1시간 동안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모두들 저 따라가 보시죠. 아이고, 약간 아침에 생각도 많고, 이제 저는 저대로 막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 스스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하는데, 막상 제가 몸짓을 이렇게 하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생각의 정리도 약간 되는 것 같고, 기분이 생뚱맞게 기분이 약간 그러네요. 제가 오늘 새벽 5시 50분인가에 기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오후 늦게 맨발 걷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제가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살쾡이와 그 사람을 밤늦게 어두컴컴한 상태에서 마주하다 보니까 그 무서운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다시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맨발 걷기 못하겠다. 그래서 시간대를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 일찍 잤습니다. 그래서 5시 반쯤 깨야지 했는데 5시 50분에 기상을 해서 이제 뭐 일어나자마자 샤워하고 찬물로, 처음에는 추우니까 바로 그 찬물로 하지 못하고 따뜻한 물로 일단 몸을 적신 다음에 어느 정도 열기가 나면 나중에 그 열기를 찬물로 한번 싹 꺼주는, 그래서 제 몸 안에 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냉수 마찰을 하고 이제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6시 살짝 넘었는데도 밖은 어두컴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날이 그렇게 빨리 저무는데 왜 해는 이렇게 늦게 뜨냐? 혼자 또 저 스스로는 일찍 나가보려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는데 해가 늦게 떠서 이거 어차피 가도 어두컴컴해지겠다 싶어가지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렸어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가지고 해가 언제 뜨나 하고 봤더니 아침에 7시 반에 일출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7시 반이면 제가 6시쯤 나가가지고 맨발 걷기를 하면 한 8시쯤 끝내고 내려와서 애들 등원시키고 저도 출근하고 이제 그런 일정이었는데, 7시 반에 날이 밝으니까 그때까지 일단 기다려 봤고, 뭐 7시 반 정도 되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들 깨고 그래가지고 아침 새벽 맨발 걷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점심 약속이 없는 날은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맨발 걷기를 나와야겠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시간이 10시 50분입니다. 아침에 괜히 일찍 일어나서 준비만 장황하게 했다가 결과적으로 허송세월을 약간 보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일출 뜨는 시간이나 또 저 개인적으로 소파에 앉아서 명상하면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런 생각도 해서 좋긴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맨발 걷기만 해야지 라고 해서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일어났을 때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정리를 하고, 그래서 또 하루를 준비해서 그 준비된 하루를 제가 최대한 잘 보내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준비된 하루를 보내려고 했지만 그게 일출 때문에 보내지 못했고, 그래서 짬 나는 대로 지금 올라온 시간에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노고산에는 그냥 등산 둘레길 산책하시는 분 한 분 계십니다. 아침 시간 또 저녁 시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는 안 올라오시겠잖아요. 그래서 점심 먹기 전 10시부터 11시, 11시 반까지 이 황토 흙길은 모두 제 것입니다. 이제부터 1시간 동안은 제가 이 황토 흙길을 독점하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분 오면 같이 하자고 해야죠. 쓸어놨으니까 오지 마세요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아이고, 제가 뒤끝이 좀 길었나요? 생각보다 날이 그렇게 춥지 않아 가지고 맨발 걷기 하는데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도 더 용이하게 낙엽을 좀 쓸어주고, 쓸어준 낙엽 위를 맨발 걷기 하잖아요. 그럼 엄청 부들부들하고 좋아요. 촉촉해요.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구나. 자, 일단 황토 흙길을 좀 쓸어주면서 열도 내고 또 맨발 걷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도 조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저녁쯤에 올라와서 하는 맨발 걷기 그 시간이 이렇게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아무튼 10시에서 2시 사이, 그 사이에 맨발 걷기를 하는 영상을 이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대가 조금 변경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맨발 걷기 하면서 늘 하니까 루틴적으로 이렇게 제 눈에 늘 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계속 마주치는 게 제가 부담스러워요. 인상 매번 쓰고 있는 사람 얼굴을 제가 의식하지 않으면 되지만, 근데 그게 어떻게 매일 보는데 의식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러면 시간대를 내가 옮겨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 시간대에 제가 합니다. 아이고.
아무튼 그 시간대 변동이 있다라는 거를 미리 공지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본인은 초보자인데 맨발 걷기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런데 겨울인데 이제 맨발 걷기 하면서 점점 추워짐을 느끼고 나중에 더 추워지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요즘에 맨발 걷기를 하니까 발등에 뭐 보온 장치를 해도 춥다. 발바닥은 어떻게 하면 초보자들도 맨발 걷기를 추워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셨더라고요. 사실 추운 겨울에는 뭐 장사 있을까요? 술에 장사 없듯이 추운 겨울에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 중에 장사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쨌든 추운 날에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부츠를 신고 아무튼 다양하게 따뜻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맨발 걷기는 신체 발바닥을 노출해서 이 얼어있는 황토흙을 밟아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접촉하는 면 외에 이렇게 저처럼 발등, 발목 이런 데를 이제 감싸고 이렇게 맨발 걷기를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바닥이 시렵다,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발등을 감싼다고 발바닥이 안 시렵진 않아요. 시려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전에 그 박동창 회장님께서 그 몸소 실천하고 시범을 보여주셨던 겨울철 맨발 걷기 하는 방법, 그 슬리퍼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슬리퍼를 들고 다니면서 발바닥이 좀 추워지면 다시 놓고 슬리퍼를 신었다가 좀 온기가 돌아오면 다시 맨발 걷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는 시간대를 잘 골라서 최대한 따뜻한 시간대에 올라와서 이렇게 햇볕이 황토 흙에 지금 내려 쬐고 있어요. 그래서 그늘져 있는 곳은 아무래도 응달이니까 온도가 좀 차갑겠죠. 하지만 이렇게 햇볕이 직사광선이 바로 내려 쬐 있는 이런 그 황토 흙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차갑지가 않아요. 오히려 왜 이렇게 안 차갑지? 차라리 이렇게 좀 차가운 데서 맨발 걷기를 하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나 할 정도로 그 기온이 높아요. 왜냐하면 직사광선이 바로 내려 쬐기 때문에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나 다 매한가지입니다. 겨울에도 춥지만 직사광선이 바로 내려 쬐는 곳에서 맨발 걷기를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이 중요한데, 본인 주변에 이렇게 직사광선을 바로 받을 수 있고 또 황토길이 조성되어 있고, 이제 그게 산길이라면 더 좋겠지만 이제 그런 곳들을 찾아서 이제 하시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그냥 발바닥에 땀 나듯 계속 뛰는 겁니다. 계속. 근데 이거는 제가 해봤는데 아무리 빨리 이렇게 걷고 뛰어도 그게 이제 땅이 어려워 있으니까 언 땅에 이 발바닥이 닿는 거니까 한 몇 분 정도는 할만한데 장시간 하게 되면 결국 발바닥도 얼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짧게 하려면 최대한 동동동동 발을 구르면서 이 발바닥에 마찰을 흙에 최대한 주면서 하게 되면 이 발바닥이 어느 정도 열이 나서 이 찬 기운에 이렇게 찬 기운을 약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발바닥이 다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이렇게 씻고 있으면 발바닥이 엄청 아파요. 그리고 잘못하면 굳은 살 잘못 앉으면 꽹이 앉는다고 하죠.
그래서 꽹이까지 앉아가지고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춥다,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발을 동동동동 구르시면서 맨발 걷기를 하시면 어느 정도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하시다가 최대한 마른 흙길을 찾으세요. 젖어 있는 곳에서 맨발 걷기 하면 아무리 직사광선이 다이렉트로 내려 째더라도 발이 시려워요. 그러니까 발이 시려우니까 최대한 그 젖어 있는 곳 말고 좀 마른 흙 위에서 맨발 걷기 하시면, 마른 흙 위에서 하는데 직사광선까지 내려 쪄주면 금상첨화죠. 저처럼 제가 지금 하는 이곳이.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마른 흙에서 하는데도 춥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이런 제가 아까 쓸어놨던 낙엽 위로 올라가십시오. 낙엽 위로 올라가면 처음에는 차가워요. 왜냐하면 낙엽의 온도가 어쨌든 얘네들도 바깥 온도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직사광선이 이렇게 찌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를 이렇게 살포시 올라가 있으면 엄청 따뜻합니다. 진짜 따뜻해요. 그냥 낙엽은 이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직사광선이 낙엽 위로 내려찌고 있잖아요. 햇볕이. 여기 이 햇볕 위에 내려쪄 있는 그 낙엽 위는 다소 딱 맨발로 딱 디뎠을 때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햇볕이 계속 내려쬐서 그 햇볕을 계속 머금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주변에 낙엽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있으셔라.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발이 이제 보온이 되면 또 다시 나와서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셔라. 그리고 주변 환경이 이것도 저것도 다 없다, 그냥 맨 땅이다 라고 했을 때는 발목 토시 있잖아요. 구멍 뚫린, 발바닥만 비춰져 있는 구멍 뚫린 그 발목 토시를 차고 맨발 걷기를 하세요. 어느 정도는 그 발목 토시가 이 발등과 발목과 종아리의 그 온기를 어느 정도는 그 머금고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도 정 안 된다 싶으면 그 발토시 안쪽에 붙이는 핫팩을 붙이세요. 저도 그거 딱 한 번 해봤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핫팩이 이 따뜻한 이런 주머니 안에서 이렇게 조물조물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같은 열을 내서 핫팩이 따뜻해지는데, 이 발토시에 붙여놓고 이제 그 발토시는 어쨌든 이렇게 야외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워요. 차가운 공기가 이 핫팩하고 같이 만나니까 핫팩은 따뜻했다가도 자연스럽게 식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맨발 걷기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 이 초보자들께, 특히 산에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외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추위에는 장사 없어요. 추우면 잠깐 하셔도 그 어싱 효과가 여름에 뭐 1시간 한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워도 잠깐 맨발 걷기 하시면서 효과를 조금씩 보는 것도 안 한 것만 보다는 낫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실 맨발 걷기에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겨울철 맨발 걷기 방법이긴 한데,
그 또한 추워요. 그 또한 추워요. 제가 지금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돌아다니면 이렇게 이쪽만 따뜻한데 다른 쪽은 약간 습해서 젖어 있어서 이쪽은 춥거든요. 이 황토 흙길이 온도가 여기 다르고 이쪽 달라요. 그래서 그런 쪽을 잘 골라서 맨발 걷기 하시면 저처럼 이런 추위에도 1시간 이상 맨발 걷기를 하실 수 있겠다. 그리고 바람 부는 날은 최대한 바람이 없는 곳에서 맨발 걷기를 하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약간 개방되어 있잖아요. 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아서. 그래서 바람이 다이렉트로 저한테 와요. 뭐 저한테 오면 바로 지금 이 맨살, 맨 발바닥, 발등, 발목 여기까지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바람이 계속 불죠. 그러면 저의 체감 온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람 부는 곳에서 하는 것도 지양을 하시고, 이럴 때는 발토시를 낀다 해도 바람이 부니까 추우실 거예요. 맨발 걷기의 가장 적은, 추위도 추위지만 추운 상황 속에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 바람 부는 거를 최대한 막아야 돼요. 스스로. 잘못하면 한기가 들고 감기에 금방 걸릴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더 쥐어짜내도 방법 없어요. 그렇다고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가지고 다녀서 추울 때마다 담그고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나죠. 동상 걸리고 이게 피부 조직들이, 근육들이 막 찢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적당히 하시고 본인이 이 발바닥에 얼음 들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만 하세요. 겨울철 맨발 걷기 욕심 부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본인이 이 정도만 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만 하십시오. 그 이상 하면 안 돼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저는 작년에 그걸 느꼈지만, 눈밭 위를 걷는 게, 걸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 몇 분 못 버티거든요. 왜냐하면 엄청 발 시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맨발 걷기를 하겠다고 그 위를 막 짱짱하게 걷다가는 진짜 동상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오버해서 욕심 부리고 맨발 걷기 하시는 거는 안 하면 못하다. 너무 추울 때는 맨발 걷기 쉬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맨발 걷기를 뭐 저처럼 이제 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주변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따뜻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대부분 저처럼 이렇게 주변에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다행인 것은 황토길이 많이 조성돼 가지고 이제 거기 위에서 하는데, 겨울철에는 그 황토 흙 위도 다 딱딱하게 굳어요.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제가 맨발 걷기 하고 있는 이곳은 황토 흙이 말랑말랑해요. 예. 막 이게 흙이 딱딱해가지고 제가 걸을 때 발바닥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 이렇게 걸었을 때 약간 말랑말랑해서 부드럽게 제가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께서 여기는 내 땅 오지마, 여기 엄청 좋은 곳이니까 나만 할래, 그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저의 맨발 걷기 하는, 겨울철에 맨발 걷기 하는 이런 주의사항에 대해서 뭐 스스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본인에 맞는 맨발 걷기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이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구독자님이 댓글로 그렇게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튼 요 정도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와, 여기 진짜 따뜻하다. 카메라에 혹시 제 얼굴이 햇볕에 이렇게 잘
제 전신이 햇볕에 지금 내려쪄 있는 모습이 다 담기나요? 제가 카메라를 고정해놔서 잘 모르지만 잠깐 갖고 와서 해볼까요? 으쌰. 햇볕이 강력해서 그림자가 이렇게 선명합니다. 지금 햇볕이 꽤 강렬하다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이렇게 잘 나오면. 아, 다 비치는구나.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아이고, 잠깐만. 눈부셔.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이곳이 엄청 따뜻해요. 이런 곳들만 골라서 맨발 걷기 하면 겨울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한 달 전에 머리를 한 3주 전에 잘랐는데 너무 이상하게 잘라가지고 계속 못생겨 보이네요. 원래 못생겼는데 더 못생겨졌어요. 오늘이나 내일은 머리를 좀 잘라야겠습니다. 예쁘게. 예뻐질라나? 아. 그래도 겨울은 겨울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오늘은 제가 약간의 중무장을 했는데 상체만 중무장을 하고 하체는 그냥 이렇게 체육복 바지 하나 입었어요. 그렇다고 바지가 뭐 여름 거 막 그런 거 아니어서 겨울 거여서 따뜻해요. 자, 이 영상 보시면서 대리만족도 하시고 또 맨발 걷기 오늘 실력을 했는데 얘는 했네? 그럼 나도 빨리 해야지. 그런 생각 드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도 맨발 걷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다 안 나오네. 잠깐만 화면 조정 좀 할게요. 이렇게 하면 나올라나? 아, 이쪽이 가장 지금 따뜻해서 어디 못 가겠습니다. 아, 제가 요즘에 사실 저는 어떤 콘텐츠에 대한 전문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그 많은 분들한테 보여질 수 있게 알고리즘이나 로직을 짜서 이렇게 소팅을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제 일이 제가 예전에 특종 기사, 단독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가 막 묻히고 다른 사람한테 덜 알려지고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해서 내가 정말 힘들게 취재하고 힘들게 써서 출고한 기사가 많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그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연구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뭐 포털, 네이버 다음, 뭐 SNS, 블로그 뭐 그런 것들인데 나중에는 이제 유튜브까지 제가 그런 연구를 하게 되죠. 사실 유튜브는 제 채널이 일하고 육아하고 맨발 걷기라는 채널명이 있지만 그 전에는 어흥TV라는 채널명이었어요. 우리 딸하고 아들이 하도 그냥 부잡하고 그래서 어흥 하고 다닌다고 해서 제가 사는 곳이 대흥동인데 그걸 약간 각색해서 어흥TV라고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변 분들이 어흥TV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 채널명을 바꿔가지고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 가족의 소소한 것들을 올리고 일부는 다 비공개로 해서 저만 볼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채널을 만들어 갔었어요. 왜냐면 애들 커 나가는 과정을 나중에 나이 들어도 우리가 추억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딸이든 아들이든 어렸을 때의 모습들을 최대한 많이 담아 놓으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맨발 걷기를 하게 됐고 그 맨발 걷기를 통해서 영상을 찍고 이렇게 올리게 됐어요. 그럼 이왕이면 기부도 해야 되니까 그 알고리즘을 좀 연구해서 유튜브에 이것도 좀 올려볼까?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어쨌든 구독자님들의 사랑을 또 다른 어려운 곳에 사랑을 받아서 다른 어려운 곳에 쓸 수 있다라는 게 참 저 입장에서는 보람된 일이어서 저는 이거를 놓지 않고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대단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신 겁니다.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또 2번도 봐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할 따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해볼까? 사실 이거 말고도 제가 유튜브로 큰 돈을 벌려고 생각하면 벌 수도 있어요. 이제 콘텐츠를 갖고 노는 사람들은 영상 하나만으로 수익도 나게 할 수가 있고, 그런 방법들을 저는 20년 넘게 그런 일들만 해왔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최근에는 제가 캠핑을 좋아해서 또 자동차도 좋아하고, 그래서 캠핑과 자동차라는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매주 자동차 시승을 하면서 캠핑을 같이 콜라보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거는 옛날에도 해봤던 그런 콘텐츠여서 제가 아는 자동차 회사들 뭐 시승차를 얼마든지 제가 시승 요청을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막상 하다 보면 그게 일이 돼버려서 정보 제공을 한다기보다는 일로 하는 그런 가능성이 커질 것 같아서 그거는 일단 홀딩을 했어요. 그냥 내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채널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자라고 해서 지금 맨발 걷기 이 16맨 채널을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저의 주된 컨텐츠는 아시다시피 맨발 걷기잖아요. 어젯밤에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검색대에 맨발 걷기라고 쳐봤어요. 1년 전에도 쳐봤고 어제도 한번 쳐봤어요. 근데 온통 컨텐츠가 다 의사들 의사들이 이제 맨발 걷기 이렇게 하면 독이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있다, 효과가 있다, 부작용은 이렇다, 뭐 맨발 걷기를 하면 보통 신경통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없어진다,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학적인 전문 학술과 또 본인들이 배운 그런 관점에서 이 맨발 걷기를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접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썰을 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의사들이 그 영상에 중간중간에 아니면 맨 마지막에 본인들 한의원이라든지 한의사라든지 양의사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본인들의 병원을 홍보하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런 채널에 쉽게 이렇게 현혹되지 않았으면 해요. 이제 그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의사입니다. 의사가 되려면 집안에서도 투자를 많이 해줬겠죠. 개천에서 욕 안 나요, 요즘에. 열심히 학원 보내고 돈 쏟아 부어가지고 의대 보내고 나중에 그러니까 인턴 하고 수련이 하고 그래서 전문의까지 해서 이제 하나의 의사가 만들어지는데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개원하고 사람들 진료하고 하면서 본인들이 투자 받았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벌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원들도 요즘에는 개인 병원, 뭐 종합병원 다양하게 있지만은 서로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홍보하면 환자가 몰리고 하는 방법들을 알아요. 특히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은 의사들한테는 아주 좋은 먹잇감입니다. 먹잇감이라 해서 조금 어폐가 그런데, 뭐 노인들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잖아요. 근데 뭐 신경통이 가장 많을 거잖아요. 맨발 걷기 영상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병원을 막 홍보하면서 이제 환자 유입 효과도 보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바쁘게 환자를 1분 단위로 보는 그 의사들이 맨발 걷기를 매일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매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하는 신용만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실 거고, 물론 여기에서는 제가 가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제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제 생각에 그 바쁜 의사들이 맨발 걷기를 매일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사람들이 의학적인 상식만 가지고 맨발 걷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해놔서 맨발 걷기 영상을 맨발 걷기로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그들 영상만 엄청나게 떠요. 그런데 그들 영상 중간중간에는 다 그들 병원이 PPL로 들어가 있어요. 홍보 아니면 문구라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맨발 걷기를 가지고 이렇게 상업적으로, 물론 이제 의학적 상식을 전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걸 그렇게 이용해 가지고 홍보 수단으로 이렇게 쓰고, 그거 제가 보면서 의사들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좀 너무 사기꾼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발 걷기는 본인이 스스로 해보면서 본인이 직접 체험해가지고 체험한 내용들을 소소하게 또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돼요. 그 의사분들은 본인들이 그냥 둔벙둔벙 이렇게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의사들이 체력적으로 아주 힘든 직업이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그 일이 엄청 힘든 일이에요. 특히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같은 곳은. 그런데 그분들이 매일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마치 맨발 걷기 도사처럼 그 영상으로 맨발 걷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놨더라고요. 물론 의학적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취하시긴 취하시되 100% 믿지는 마셔라. 왜냐? 본인이 직접 해보시면 맨발 걷기가 어떠한 것에 효과가 있고 또 어떠한 부분 부작용이 생기더라 라는 것을 더 잘 아시잖아요. 그 영상들이 현혹돼 가지고 그 또 병원에 가가지고 또 괜히 매출 올려주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이것도 오지랖인데 결국은 어떤 무언의 상품이나 또 직접 만져지는 그런 상품들은 다 마케팅인 겁니다. 그 옛날에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제품을 어떻게 홍보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또 사용하게끔 만들잖아요. 결국은 그 마케팅인 거거든요. 사람을 꼬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 사람 말이 이렇게 하면 또 그쪽으로 쏠리고 저 사람 말이 저렇게 하면 저쪽으로 쏠리고 그런 경향이 다분해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를 할 때는 자기만의 기준을 정확하게 갖고 하던가, 아니면 그 분야에 아주 단단하고 오래된 경력이 있고 매일 그걸 수련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거기 분야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셔야 돼요. 이를테면 박동창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저도 뵀지만 그분은 추운 날에도 가서 대모산 올라가셔가지고 맨발 걷기를 실천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냥 그 수지역 그쪽에 이제 일부러 그쪽에서 점심 약속을 잡았어요. 그 점심 먹고 대모산이 있으니까 여기가 대모산이 맨발 걷기 성지라고 제가 여기 들어가지고 나도 거기 가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 갔는데, 마침 갔는데 우리 박 회장님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약간 살얼음 얼고 눈 오고, 그 다음에 그 대모산은 희한하게 이런 노고산처럼 딱딱하지 않고 황토 흙길이 다 젖어 있어요. 질퍽질퍽해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이렇게, 그때 영하 10도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한겨울에도 대모산은 질퍽질퍽해서 전 신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발이 시려운 거예요. 그런데 박동천 회장님 같은 분은 약간 마른 흙에서 막 추우니까 막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분은 진짜 맨발 걷기 전도사 맞다 하는 생각이,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으니까 목격하지 않고 이런 말 드릴 수가 없죠. 그 관련 영상도 찾아보시면 제 영상에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들을 너무 100% 믿지 말고, 맨발 걷기에 대한 그 영상들을 또 좀 골라서 찾아보시고, 좀 잘 이렇게 맨발 걷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해보시고 그 체험들을 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여기서 그 채널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의 그 영상들을 좀 보시면 그 의사들이 하는 말보다는 훨씬 더 신뢰가 있고 신빙성이 더 크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의사들은 이 맨발 걷기를, 그러니까 일부 의사들, 전체를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일부 의사들이 맨발 걷기를 약간 돈벌이 수단으로, 자기네들 병원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길래, 야, 순진한 맨발러들을 이런 식으로 또 꼬셔가지고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말씀, 노파심에 또 오지랖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 이런 다른 그 일부 의사들이 하는 맨발 걷기 채널에 들어가서 보시고 그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누굽니까? 제 채널을 구독해주고 이렇게 말씀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가족만큼 저한테는 소중한 그런 분들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만 아는 그런 그 속임수에 속지 말자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도 드립니다. 사실 저는 그런 관련 책도 몇 권 썼어요. 그 검색해 보시면 저의 이력이나 그런 게 다 나올 텐데, 그 내 돈을 지키는 45가지 방법 뭐 그런 책도 썼고, 뭐 여러 가지, 몇 권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결국 그것 또한 자기 돈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또한 우리 구독자님들이 본인들 돈을 그 병원에 갖다 주지 말아야 되니까 본인 돈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낮에 올라와서 맨발 걷기 하는 게 참 좋네요. 오늘은 점심 약속이 없어서 이게 가능했는데, 내일은 점심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 끝나고, 근데 점심 약속 있고 또 팀 미팅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한 3시, 4시쯤 올라올 수 있겠어요. 4시쯤만 해도 그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한 4시 한 반쯤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시간대에. 뭐 그분들을 피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매번 보니까 근데 그분들도 대단하세요. 제가 매번 본다라는 것은 그분들도 매일 맨발 걷기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두 분 다 어디가 좀 아프신 분들이에요. 어쨌든 그분들 건강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옆에서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피해 드리려고 시간대를 변경해 가지고, 그래서 영상 올라가는 시간도 옛날에는 6시, 7시에 올라갔는데 지금은 제가 편집해서 바로 또 올릴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근데 이 시간대에 이제 올릴 거예요. 왜냐, 따뜻하게 맨발 걷기를 하고 싶으니까요. 저도 저녁 시간대에 하면 아무래도 낮 시간대에 하는 것보다 훨씬 춥겠죠.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추워요. 하나도, 진짜로. 와, 여기는 진짜 이쪽 부분은 완전히 따뜻하다니까요. 진짜로. 와,
그리고 보시면 이게 얘가 얼었으면 절대 파지거나 그러지 않을 텐데, 제가 이걸 파볼게요. 보세요. 와, 이거는 보여드려야 돼. 얼지 않고 이렇게 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쑥쑥쑥 들어가죠. 쑥쑥쑥. 이게 제가 여기를 이렇게 좀 파놓고 한번 뒤져보면 여기는 여기대로 또 엄청 좋거든요. 와, 푹신푹신해요. 푹신푹신. 겨울에 이렇게 맨발 걷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와, 한 1시간 됐을까요? 저는 1시간 됐나? 1시간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1시간 넘었구나. 아까 제가 와서 발바닥 데운다고 한 바퀴 돌았는데, 그 시간까지 하면 지금 현재 맨발 걷기 한 거 1시간 지났네요. 자, 저는 오늘 2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네요. 본의 아니게 뭐 주제를 막 정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초보 맨발러들께 겨울에도 맨발 걷기 하는 방법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연세 있으신 분들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의사들, 일부 의사들의 그 맨발 걷기 영상 보시고 너무 현혹되지 마셔라. 그냥 본인이 어떤 기준과 줏대를 가지고 본인 몸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의사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 몸은, 의사는 옆에서 살짝 도와주는 사람, 본인 몸은 본인이 더 잘 지키시는 것을 지키시라고 2번째 주제로 그 걔네들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셔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저는 내일 275일차에 또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겠습니다. 어떻게 낮에 이렇게 하니까 딱 무섭지도 않고 좋네요. 진즉에 이렇게 할 텐데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네요. 어쨌든 안전하고 재밌게 오늘도 맨발 걷기 하다 내려갑니다. 자,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